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 셰프.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술적 분석은 사실 주가 분석이나 해외 선물 분석이나 국내 선물 분석이나 똑같죠. 근데 서로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주식은 차트가 어떻게 돼요? 3시 반이 끝나면 그때부터 차트가 이어지지가 않죠. 자, 일봉을 보고 주로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하는데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크고 또 이 일봉에서 떨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갭이 1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봉을 보면서 주로 이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식책을 사면 제일 앞장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동평균선이죠. 우리가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카테고리별로 가격 지표, 뭐 비교 분석 지표, 모멘텀 지표, 변동성 지표, 채널 지표, 추세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거래량 지표, 기타 지표. 자, 카테고리만 읽어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씩 열어보면, 자, 가격 지표에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격 이동 평균,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많이 보죠. 자, 이렇게 보조 지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차트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들 중에 내가 매매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뭐냐?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자, 비교 분석 지표는 잘 안 보니까 넘어가고 주로 보는 지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지표. 추세 지표 중에서 제가 여러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즐겨 보는 지표는 이 트릭스라는 지표인데, 자, 이 보조지표 하나 샘플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 지표를 뺐습니다. 그리고 추세 지표 중에 하나인 트릭스하고 보조 지표 중에 박스 지표, 채널 모멘텀 지표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뭐 RSI, 뭐 비슷비슷한 성격이 사실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비슷비슷한데, 스토캐스틱도 패스트가 있고 오실레이터 있고 슬로우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저는 대표적으로 이게 추세 지표의 대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박스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수식서부터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자면 한 2박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여기 있는 지표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거기에 이동평균선의 공식, 뭐 일목균형표의 공식, 우리가 금융공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보조지표를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식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그 지표, 이동평균선하고 트릭스 추세 지표,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박스 지표, 이런 정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뭐냐? 이 봉 하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점들을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O2평, 까만 선이 O2평입니다. O2평. 그리고 빨간 선은 22평.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끝에 봉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평균을 내 가지고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 또 그 앞에 평균 5개, 그 앞에 평균 5개. 자, 이렇게 평균을 내 가지고 점을 찍어 놓으면 이렇게 까만 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분봉이면 5일이 아니죠, 그죠? 5분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냥 뭐 3분 차트를 볼 수도 있고 1분 차트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5,2평, 뭐 22평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사실 그 이용하는 방법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우리가 단기선이 5,2평이 22평을 돌파를 한다. 어떻게? 위로 돌파를 하든 밑으로 돌파를 하든 돌파를 하겠죠.
자, 요 까만 선이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빨간 선, 22평을 요렇게 지나는 요 부분이 데드 크로스가 난 거죠. 데드 크로스. 자, 영어 쓰려니까 어렵네. 데드 크로스. 자, 위로 딱 치고 가는 거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 예.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는 뭐예요? 상승 신호.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이동평균선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까요? 절대로 안 납니다. 예, 절대로 안 납니다. 이렇게 쉽게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왜 보조지표를 보느냐? 중요한 순간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데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상당히 길게 하락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죠. 물론 이렇게 행보하는 장에서는 크로스 났다가 반대로 크로스 났다가 또 반대로 크로스 나고 왔다 갔다 이런 구간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따라 했을 때는 이런 구간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요 구간 한번 딱 맞았을 때 크게 수익이 나죠. 통상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요거는 그 이동평균선도 어떻게 보면 가격 지수지만은 추세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추세가 크게 잡힐 때 수익이 나고 박스 구간에서 손실이 나면 그건 추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추세 지표는 크게 한쪽으로 쭉 쏠리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지표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트릭스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트릭스 크로스 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매수. 자, 여기서 매도가 나올까 말까 그러죠. 자, 크로스 날라 그러죠. 여기서 어디서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네, 그죠? 매도. 그죠? 자, 여기. 자, 이만큼 수익을 내고 또 올라가는 이만큼 수익 내고, 일봉에서 이것만 따라해도 대박이죠. 그런데 트릭스 역시도 그대로 따라해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보조지표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매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도 추세지표 하나라 그랬죠. 추세가 길게 잡힐 때 수익을 내는데 이길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날 확률이 횟수로 따졌을 때. 그럼 70%는 다 손실이에요? 손실 납니다. 언제? 이렇게 행보할 때 손실이 나요. 행보하는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0%가 행보하는 구간입니다. 70%. 이렇게 크게 추세가 잡히는 거는 분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봉에 적용을 하든 분봉에 적용을 하든 확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크로스 나서 매매 신호가 발생될 때를 거래를 해보면 수익이 나는 횟수는 10번 중에 3번, 손실 나는 횟수는 7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왜 참고로 보느냐? 자, 7번 손해 날 때 10만 원, 수익 날 때 6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비슷비슷해지죠. 7번이면 너무 많이 잡았나? 7번이면 70만 원 손해 보는 거죠. 그죠? 자, 7번이면 자, 30%, 38. 180만 원 수익이네. 자, 수익이 나는 횟수가 거래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날 때 제대로 크게 수익을 내면 여러 번 손실 난 걸 한 방에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추세 지표를 크게 수익 낼 때 참고로 보는데, 자, 그럼 언제 보냐? 추세가 언제 잡힐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추세가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시간상으로. 미국 뉴욕 시장이 개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 추세가 강하게 잡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된 이후로는 분봉상에서 이 트릭스를 보고 거래를 하시거나 이동평균선이 크로스 나는 부분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박스 지표와 추세 지표가 뭔 차이가 있냐?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단을 못 넘어서고 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단 부분이 형성이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박스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점을 넘기지 않고 저점도 깨지도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럴 때 잘 맞는 게 밑에 보니까 비슷한 지표가 있네요. 뭡니까? 스토캐스틱, RSI, RCI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박스 지표입니다. 그래서 박스 지표는 추세 지표하고 반대로 수익 나는 비율이 10번 중에 7번, 손실 나는 비율이 10번 중에 3번. 자, 단점은 뭡니까? 한 번 손해볼 때 크게 손해보고 수익 날 때 조금씩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수익이 나도 손해볼 때 그 지표를 그대로 따라 하면은 크게 손실이 보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할 때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박스 지표는 왜 보냐? 볼 필요가 또 있죠. 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해외 선물은 우리 시간으로 그 하절기에는 아침 오전 7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이 3시, 자, 런던 시장이 오후 4시, 자,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이 10시 30분. 자, 이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죠. 대부분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는데 오전 7시부터 보통 일본 시장, 한국 시장이 9시 시작하죠. 이때는 지수라든가 통화라든가 오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떤 지표가 잘 맞겠어요? 이런 박스 지표가 훨씬 잘 맞죠. 박스 지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MACD가 그런 성격이 될 수 있고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 지표지만 MACD는 박스 지표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RSI, RCI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켜놓으면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매매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볼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유럽장 개장될 때 전까지는 대부분은 이런 평평한 박스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열틱 뛰기 이런 정도의 짧은 거래를 할 때 이런 박스 지표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10시 30분에 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박스 지표를 보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한번 깨질 때 오히려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박스 지표를 보고 미국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때는 이런 드릭스 같은 추세 지표를 보고 혹은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자, 일목균형표도 비슷합니다. 자, 드릭스는 성격이 뭐냐? 이동평균선에 또 가격들을 또 평균을 구해가지고 선을 그려주고 또 구해주고 이렇게 3번을 구한 게 드릭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 신호가 금방 떴다가 나타났다, 떴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세 지표지만 이동평균선하고 드릭스를 같이 띄워놓고 보면 드릭스는 신호가 좀 덜 나오고 이동평균선은 신호가 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미국 시장, 뉴욕 시장에서 보면 아주 도움이 되고 박스 지표는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 시장, 이때 미국 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 이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테스트하는 거는 실거래를 하지 마시고 모의거래에서 요게 그 진입하는 거는 요 크로스 날 때가 매수 매도 타이밍입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어디가 매수 매도 타이밍이냐? 요 벗어날 때 위에서 요게 과한 매수권입니다. 여기는 과한 매도권이고 너무 많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왜? 박스권인데 얘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매수했네. 이 과매수권이라는 거죠. 자,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이 과매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매도권을 과매수권을 벗어날 때 그때가 매도 사인, 그리고 이 과매도권을 벗어날 때 이때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수많은 그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숙지를 시켜주고 훈련시켜주기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죠.
차차 여러분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강의하고 교육하고 같이 시장을 보면서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 선물에 적합한 보조지표 두 가지, 이동평균선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추후 시간을 더 할애를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